네, 오늘은 굵직한 이슈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가라앉네요. 가슴 뛰는 키워드를 통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키움증권의 박정석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키워드일까요? 예, 오늘의 그 마켓 키워드는 바로 스마트 소비입니다. 오, 스마트 소비 이러면은 예. 똑똑한 소비인데 어떻게 하는 게 똑똑한 건가요? 예, 뭐 똑똑하다, 영리하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네. 이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앙큼한 소비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. 앙큼하다. 예, 네. 바로 이제 그 최소의 비용으로 이 소비자가 좀 최고의 이제 효용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부분들입니다.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해외 온라인 직접 구매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똑같은 그 물건을 갖다 구입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이제 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의도 부분들이 뭐 최근 그 이 소비의 트렌드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최저가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 알뜰한 소비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심리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부분들, 이제 가격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보로서 좀 굉장히 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싼 곳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구매를 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정보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고요. 따라서 이 절약적인 소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를 해도 전체적인 실질 소비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, 내수시장이 죽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뭐 이러한 그 요인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소득과 좀 소비의 증가율을 좀 보실 텐데요. 지난 그 2013년도 지금 이제 그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실질 소득이 좀 증가를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바로 이제 그 기준이 바로 이제 0이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지금 그 이 실질 소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소비가 지금 그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좀 감소율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실질 소비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그림은 좀 더 확연하게 지금 현재의 그 소비 형태를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빨간색 막대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가계의 지금 현재 흑자의 규모인데 흑자의 규모는 지금 매년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파란색의 지금 선으로 보이는 평균 소비 성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. 자, 왜 이렇게 지금 그 평균 소비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?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고령화가 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 성향 자체가 고령화가 되면서 저하가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고용 안정성이 좀 저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 기대 소득에 대한 이러한 그 안정성이 악화가 되면서 예비적인 어떤 저축 동기가 이제 그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약적인 어떤 소비 형태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집값이라든지 뭐 전세값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이 상승하는 주거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의 그 소비를 갖다가 줄이는 부분들이거든요. 이러한 그 요인들이 지금 스마트 소비의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소비자가 앙큼하다는 말이 참 꼭 맞는 것 같습니다. 주변을 보더라도요, 오프라인에서는 구경만 하고 오프라인 더 비싸니까 온라인에서 더 저렴한 물건 찾아서 구매하는 그런 트렌드도 많더라고요. 이렇게 점점 온라인 쪽으로 저렴한 물건들을 찾아 나서는 걸까요? 예,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면 예전에는 무조건 집 바깥을 나가서 그렇죠. 직접 구매를 했었어야 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집 안에서도 이제 그 편안하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을 갖다가 이제 구매를 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유통 업체별의 지금 시장의 지금 그 상황을 갖다가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유통 업체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대형마트입니다. 대형마트가 지금 한 36% 정도, 그 외에도 뭐 백화점, 슈퍼마켓, 인터넷, 편의점, 홈쇼핑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봐야 되는 부분이 인터넷 부분이 지금 10% 정도를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. 사실상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뭐 집에서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그 소비를 한다라고 한 측면 속에서 본다면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지금 그 구매를 하는 이러한 소비 부분들이 전체에서 지금 현재 20% 정도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 비중이 커질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바로 이제 모바일 쇼핑과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가 지금 대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도 아끼고 또 시간도 좀 아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죠.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이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물건을 갖다가 한번 보고 구매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지금 쇼루밍족이라고 하는데 이 쇼루밍족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좀 등장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부분들 생산자와 판매자의 어떤 직접 연결을 통해서 소비자의 좀 비용 부담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뭐 쿠팡이나
삼성이라든지 티몬, 또 위메이크 프라이스 같은 것이 이제 그 3대 그 소셜 커머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정부에서도 지금 그 이 물가를 이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유통구조 개선을 갖다가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.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해외 직구라든지 또는 병행 수입 같은 것이 이제 확대가 좀 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일예로 지금 그 뭐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 레이벤 그 선글라스 같은 네. 경우에 막 그 우리 국내에서 백화점에서는 지금 한 23만 원 정도에 이제 네.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제품이 있다. 근데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절반 가격인 10만 맞아요. 원에 예, 지금 구매를 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러한 그 스마트 소비의 또 핵심 부분들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해외 직접 구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말씀 주셨다시피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의류나 가방, 뭐 식료품까지도 심지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서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거의 절반에 가깝게 유통 마진을 그렇게 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한국 업체들에게는 타격이 될 것 같아요. 예, 뭐 우리 국내 이제 그 소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국내에서 이제 그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 네. 이제 직접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들에게는 좀 일정 정도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 이 해외 직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좀 전역에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소비 트렌드입니다. 그래서 지금 해외 쪽 뭐 중국이라든지 뭐 홍콩, 그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한국 소비재 제품을 갖다가 지금 직접 구매를 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가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역직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붐이 지금 현재 좀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그 제품의 뭐 품질이 뭐 굉장히 좋고 또는 뭐 K-팝이라든지 드라마와 같은 이러한 한류 열풍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. 또 아시아 어떤 직접 이러한 그 구매가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 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현재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시아 지금 역직구라고 하는 부분 좀 역직구란 말이 있는 말인가요? 예, 뭐 지금 만드셨나요? 아니요. 원래 지금 그 용어가 있습니다. 뭐 기사에도 좀 나오고 있고요. 네네. 그 역직구 붐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그 화장품 뭐 관련 업체라든지 또는 이제 분유 업체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이제 수혜 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있는데요.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브랜드이죠. 바로 설화수를 통해서 그리고 대중적인 라네즈 브랜드를 통해서 이 중국 현지 내에서 지금 성공적인 지금 런칭을 지금 하고 있고요. 또 AV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저가 브랜드인 그 미샤를 통해서 지금 중저가 화장품 시장을 지금 공략을 좀 하고 있고,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AVCNC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러한 지금 그 이 중화권 쪽에서 우리나라 어떤 제품에 대한 직접 구매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메일 유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뭐 유럽이나 좀 일본의 이러한 그 분유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그 메일 유업의 어떤 그 분유가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브랜드로 지금 현재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보다도 지금 가격이 더 비싸게 지금 고가로 지금 판매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일 유업도 역시 지금 아시아 지금 역직구 어떤 그 붐의 좀 수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시아 역직구 트렌드를 통해서 종목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. AVCNC나 아모레퍼시픽, 메일 유업까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키움증권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